자,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좀 주제로 초등학교 좀 고학년 학생인데 공부도 좀 잘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지금 약대를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약대라든지 특히 이제 이과 쪽에서는 약대, 그다음에 문과 쪽에서는 무슨 경영학과를 나와서 회계사를 하거나 세무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AI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의 좀 1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그 미래학자들이 견해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AI가 단순 건설 노동자 같은 거를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 로봇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단순 사무직 가운데서도 그냥 사람을 써서 인건비가 더 그 싼 거는 그냥 사람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차원적이고 그 부가가치가 높은 일인데 그 많은 그런 어떤 투자나 아니면 AI 개발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대체하고 더 수익이 좋은 거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증권사의 그 펀드 매니저들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즘 AI 펀드 매니저들 수익률이 훨씬 더 좀 좋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돈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펀드 매니저 분이 한 100분이라고 그러면 한 10년 후에 지금 AI가 더 발달되고 또 뭐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가 더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지금 우리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경영학과를 가서 펀드 매니저를 하는 그 아이들이 10년 뒤에 AI나 그런 그 펀드 매니저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선호하는 것들이 그대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조금 그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직접 마주대거나 사람과의 어떤 접촉이 있는 그런 직업군인 거거든요. 그럼 의학계에서도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랑 수술을 직접 해야 된다든지 그걸 이제 로봇이라든지 AI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들은 이제 괜찮은데 과연 약대 일자리가 그러니까 약사로서의 약대 일자리는 얼마만큼 남아있을 수 있는지 우리 내 개인의 어떤 그 전체적인 자기의 병의 이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먹었던 거를 다 AI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을 때 AI 약사한테 가가지고 그걸 처방을 받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사람 약사 선생님한테 가서 친절하게 얘기를 듣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약을 처방하는 게 나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약사 선생님은 지금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지금은 이제 PET 시스템이잖아요. 그 1학년을 이제 화학이나 이런 걸 전공을 했다가 이제 4년을 더 다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졸업을 했을 때 10년 뒤에 공부를 했을 때 과연 약사 자체의 일자리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저기로 연구직이라든지 뭐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는 남아있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처럼 약대를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과목을 또 공부하거나 유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연구직에 뭐 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약대는 약사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연과학 범용의 연구직을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그 다른 진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생각하는 그 직업 하나를 바라보고 진로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은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과 쪽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PD를 목표로 해서 신방과를 가는 거는 정말 조금 너무 낮은 수준의 진로 그 대비다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PD를 가는 전형적인 그 진로가 뭐죠? 그 문과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외고 같은 데 가가지고 외고나 자사고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탑3 대학의 신방과라든지 뭐 영문과라든지 뭐 인류학과라든지 뭐 그런 데 전공을 해서 그다음에 자기한테 경력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PD 시험을 보고 그러는데 요즘 PD 시험에 그 공영방송국의 PD의 경쟁률이 뭐 다 아시다시피 100대1 뭐 200대1 되고요. 기본적인 스펙이 다 대학원 이상의 유학파예요. 그다음 학교 레벨은 거의 탑3 아니면 거의 원서를 내기 힘들 정도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10년 뒤에도 KBS나 MBC에서 PD를 뽑아줄까라고 하는 지금 문제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을 잘 안 보잖아요. 저도 방송을 정규 시간에 제대로 보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 유튜브 보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이게 지금 단순히 내가 PD라는 직업을 목표로 신방과에 가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한 진로 설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미디어 컨텐츠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사를 목표로 해서 약대를 가겠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의생명 관련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또 그런 데 관심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병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하는 그런 쪽의 진로를 가겠다라고 그러면 구체적인 직업군이 바꾸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비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명확하니까 자기의 길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금 열린 좀 마인드나 그런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좀 자주 했던 얘기인데 그 전에 한번 PD가 되겠다는 애한테 저는 그렇게 진로 지도를 해줬거든요. 지금 신방과를 나와서 100대 1, 200대 1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그 피 튀기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너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뭐 박말래 우리 할머니 그 손녀딸 있잖아요. 거의 뭐 그분이나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몇몇 분들은 거의 웬만한 방송국 PD보다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컨텐츠, 나에게 맞는 재미있는 컨텐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아까도 유튜브 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진짜 미치지 않고는 그 컨텐츠 하나에 미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그 뭔가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이나 테크닉은. 저도 제가 지금 스마트폰 쓰기 시작한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 같은 거 편집하고 이런 것도 다 키네마스터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점점 기술은 너무 발달해져요. 완전히 그런 기초가 되고 영상 편집을 어떻게 되는지 이거 몰라도 뭐가 중요하냐? 컨텐츠가 중요해요. 컨텐츠가 있으면 뭐 기술이 없으면 아웃소싱을 하면 돼.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제가 정말 미치고 몰입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간 아이가 있느냐,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과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아이들이 앞으로는 더 사실은 진로를 찾는 거라든지 진로 찾아서 그냥 월급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걸 넘어서 정말 즐기면서 잘 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면은 앞으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내 직업이 대체됐을 때 사실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자기의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카테고리를 좀 넓혀가지고 단순히 어떤 직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 이러한 경로를 밟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큰 그림 가운데 진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 길로만 가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수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생명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양하게 그런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읽어보고 동영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이라든지 자연의학이라든지 뭐 한의원 가거나 뭐 그런 분들 선배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도 뭐 만들어주고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하고 또 중학교 1학년 가면은 이제 자유학년제 동안 다양한 그런 진로 적성 체험들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면 지금 고교학점제 지금 1순위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주어진 학교에서 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약대 쪽이나 의학 계열로 간다고 그러면 그 영재고 과고로 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고 생각하고 가서 내가 화학생물 열심히 하면서 또 필요한 뭐 과목들 공부하면서 관심 영역을 넓혀가고 그 고등학교에서 주어지는 학점은행제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더 좀 스케일이 큰 의미에서 진로 지도를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